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하림님이 눅눅한 아침 출근 중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라고 오늘 아침을 눅눅한 아침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뭐 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요. 비가 와가지고. 네. 네, 비 오는 곳도 있을 텐데 장마철 안전하게 나셨으면 좋겠고, 김태신 님이 독일 마인츠 출장 중에도 국내 소식이 궁금해서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자정입니다. 독일 마인츠.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가본 적이 없어갖고. 자, 그래도 이런 건 알죠. 독일은 뭐가 맛있다? 소세지. 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제이비 또 음식에 진심이잖아요. 3941님이 이런 걱정을 올려주셨어요. 3특검이 끝나면 뉴스가 없어서 JB타임즈가 JB 먹방 타임으로 바뀌지 않을까 촌철로서 조심하게 예상해 봅니다. 뭐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평안해진다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8인 알려도 좋다. 오, 그렇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먹방하면서 그렇죠? 즐겁게 방송하면 좋겠네요. 뭐 먹는 얘기하면 더 좋죠. 뭐. 아니 먹방은 먹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먹어야 돼요. 맛있게. 아니 뭐 MBC에서 먹는 거 제공해 준다면 제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음식은 다 제공해 주는데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뭐 보장되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거 주말에 국수집을 갔는데 네. 벽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면치기는 폐활량에 좋습니다. 딱 그러니까 큰 글씨로 붙여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치셨어요? 쳤죠. 잘하셨네요. 그 문제는 이제 그 국물이 옷에 튀어갖고 문제였지. 아무튼 뭐 그런 날이 와도 좋다. 뉴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JB타임즈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땅님이 윤석열이는 또 기각됐네요. 내란 우두머리는 왜 구속이 안 될까요? 많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JB타임즈가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바로 이 내용이죠? 시작하죠.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저녁에 언론 공지를 돌렸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법원은 어찌 이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관대한가라는 지적부터 해야 되지만 이건 잠시 미뤄두고요. 우선 이전부터 짚겠습니다. 기각 결정 이전에 전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이른바 법기술,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기술 어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찰과 특검은 별개의 수사 주체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걸 강조했겠습니까?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거는 그건 그거고 뭐 특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특검 조사에는 응하려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잔기술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이런 잔기술을 쓰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측이 밝혔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부른다면 당연히 조사에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입장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도 역시 같은 것이겠죠. 무엇입니까? 체포는 피하고 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지했다고 밝히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런 어떤 입장이 졸렬하지만 그래도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뭐 출석한다고 밝혔으니까 출석을 할지 말지를 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관심사는 출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진술 거부를 할지 성실히 답변을 할지 또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저는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말을 바꾸겠습니다. 변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출석에 불응하다가 체포돼서 끌려가가지고 진술 거부하는 거와 제발로 출석을 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우긴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일단 조사에는 성실히 임했고 조사에 임하는 방법 중에 법에 보장된 게 뭐냐? 진술 거부권이 있다. 나 그거 행사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성격이 달라졌다. 무슨 이야기냐?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었는데 여기서 법원은 참으로 관대했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지리한 밀당 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죠. 일단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면서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한 졸렬한 행태다. 특검한테는 졸렬하다고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당히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릴게요. 오티스님, 법원은 왜 상식을 반영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요. CK청님은 법기술도 시간은 못 이깁니다. 한식이냐 청명이냐. 그 차이일 뿐이다. 네, 그리고 네. 양지혜님은 저는 고도의 수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기각하자마자 윤석열 말대로 출석 요구 바로 때려버리기. 만약 어긴다면 이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체포영장 거부할 사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경찰과 특검은 다르다고 했대잖아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별개인 특검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응한다. 그러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논리 때문에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졸렬하지만 응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나오는 거죠. 네, 아까 제이비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법원의 관대함 요거 좀 따져볼까요? 자, 법원이 어젯밤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영장 발부 전에 열린 신문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구두로만 입으로만 4차례에 걸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시간 끌기였습니다. 그렇게 25일 자정까지만 버티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0시에 풀려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을 끌고 또 끌려고 했던 것인데 하지만 재판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구두 기피 신청에 즉석 기각으로 대응을 했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김용현 측의 법기술과 윤석열 측의 법기술인데요. 자, 그것이 거부와 수용을 가를 만큼 큰 차이가 있었던 법기술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지위의 차이다. 법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지위의 차이다. 어제 내란 특검에서 했다는 법불악유라고 하는 말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걸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엔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발로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제발로 얘기, 특검에 가겠다? 예, 이 사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최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 이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공지 임성근 이명현 특검에 대한 면담 요청 예정 이런 거였습니다. 아, 요청을 예정했군요. 네. 피의자 중 한 명이 아니라 군의 명령체계 유지가 군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서 어허. 나와 무관한 사건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 시도의 부당성을 설명드리기 위한 자리다. 그래서 이런 면담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평하자면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평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이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을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원칙에서 자유로운 발상이라는 거고요. 박정훈 대령의 이른바 항명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게 사실에서 자유로운 주장이기 때문에 참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 오늘 첫 뉴스에서 전해드린 모두의 공통점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523님은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김용현은 재구속되고 윤석열은 기각된 것 혹시 주범과 공범의 교체 시도일까 의심됩니다. 교체 시도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근데 내용상은 내란 수괴급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로써 앞으로 6개월간 미결수 생활을 하게 됐고요. 특검으로서는 사실상 수사기간이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만 김 전 장관이 입을 열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분석이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편지 보내고 했던 그 어조로 보면 뭐 자발적으로 입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특검의 입증이 중요한 거겠죠. 네, 수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검이 부르지도 않아도 가겠다는 임성근 씨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토토로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임성근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넘어 돼? 아니 저는 살다 피의자가 될 사람이 수사 주체고 그거와는 별도로 면담 가져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처음 봤습니다. 아니 면담도 요청한 게 아니고 면담 요청 예정. 저 이것도 좀 그래요. 네. 이런 거 공지를 본인이 올렸다. 아니 그걸 특검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네. 비임님이 올려주셨네요. 부를 때 와서 조사 받고 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단체장, 주민들과 토론을 벌였는데요. 발언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저 갇혀가지고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이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고함 치던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네, 행사장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서 소리친 시민을 들어오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발언인데요.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틀막 경우와 대비했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축사 도중에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치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끌어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대비시킨 건데요. 뭐 이런 입틀막 행태와 대비되는 소통 행보라는 평가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토달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이 뭐 전하는 것 자체로 충분할 것 같고요. 다른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은 울산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을 찾았고요. 그저께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지명자에게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뒤에 임대 건물 물색에 들어가서 후보군을 추렸다는 보도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거의 빛의 속도죠. 자, 그리고 어제 광주를 찾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구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광주와 무안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접근법에서 한 발 물러서서 좀 잘 타협해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팔 걷어 붙이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죠.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 영남과 호남을 적절히 안배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해결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는 점. 이 두 가지인데요. 이런 행보는 대선 공약인 지역 균형 발전의 실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기반 다지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또는 두 가지 모두이든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을 잘 펴서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자,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의 그럼 대처법이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 졸속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다른 해석도 나오기는 했어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영남 전체가 아닌 TK만의 당으로 쭈그려뜨리려는 민주당의 승부수가 숨겨져 있다라면서 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거를 졸속이라고 했으면 본인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다 졸속이라고 평가하는 걸 부산 시민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당장 어떤 반문이 제일 먼저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럼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럼 반문부터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딱 만약에 첫 인상을 갖게 되면 부산 시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이름 없음님이 부산 시민입니다. 졸속이라니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동원님은 부산 시민입니다. 대환영입니다. 일단 이런 반응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요. 지방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수 매체는 여기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책을 잘 펴가지고 정책을 잘 펴서 선거에서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그 정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선거용 정책이라고 한다면 뭐 한번 논란의 지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명제하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제시를 했고 그걸 실천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게 정치의 기본 아니냐 저는 지금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졸속이란 단어의 물풀애님은 이걸 떠올려 주셨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고 한 게 졸속 아닙니까? 라고 네. 좀 꼬집어 주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돌기는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민생 24차례나 민생 토론회 한다고 돌았었죠. 그렇죠. 네. 그것과 대비해서 효과가 어떨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바로 어떤 실천 플랜으로 이어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거기서 해수부가 지금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딱 시한을 못 박아버리잖아요. 연내에. 네. 그다음에 방법까지 제시하잖아요. 건물 없으면 임대로 들어가라.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 건물 후보군까지 추렸대잖아요. 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50대 미국 영주권자인 박세준 씨가 지난 23일 미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세관국 관계자들로부터 몇 주 안에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구금, 추방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의 인생 스토리를 알면 이래도 되나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자, 박 씨는 7살 때 마이애미로 건너온 뒤에 LA에서 주로 자랐습니다. 고교 졸업 후에 미군에 입대를 해서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등에 총상을 입고 명예제대를 했습니다. 아이고. 당시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서 퍼플 하트 훈장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역 후에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시달렸고 뉴욕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2009년부터 3년간 복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매년 이민세관국 직원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참전의 공로, 훈장까지 받은 이 경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박 씨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로 이주해서 마약을 끊고 10년간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트럼프의 추방 정책 타깃이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을 위해서 총을 들었고 그 공로로 훈장까지 줘놓고는 이제 와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등 떠밀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물어야 되는 데 이겁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하려는 미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뭡니까? 네? 미국을 위해서 총을 든 사람마저 내치기에 그럼 도대체 미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봉이 김건달님이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바나나 우유님 트럼프 못 쓰겄다. 좀 꼬집어 주셨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뭐 저기 중시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